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문법 요소와 관련된 전체 6개 영역 중에서 자, 5개와 관련된 내용 학습 전체를 마무리했어.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이 한 부분, 이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문법 요소와 관련된 전체도 마무리를 짓고 또 우리가 한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이 통산론이라고 하는 단원 전체도 우리가 종결을 같이 한번 시켜볼게. 자, 이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배웠던 5개에 비해서는 크게 부담될 만한 영역은 아닐 건데 자, 근데 또 이게 뭐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이 종결 어미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 종결 어미를 통해 종결 표현을 시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어미라고 하는 것 자 거기에 뭐 조사 수업할 때도 접사 수업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미나 조사나 접사와 같은 아주 미세하고 미시적인 어떤 문법 단위는 자 암기하려고 한다고 다 암기가 되지도 않고 자 설사 잠깐은 암기가 될지 몰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머릿속에 자꾸 잊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암기하겠다고 맘먹지 말고 뭔가 좀 자주 반복되는 그런 학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본 횟수가 많아진 만큼 익숙해질 거고 자 그에 비례해서 너희들이 시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거라고 했었거든. 자,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의문론을 들어가면 이제 뭐 어미나 접사나 조사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희들한테 조언을 하자면 자, 그 어미나 접사나 그 다음에 조사와 같이 이렇게 미시적인 어떤 단위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주 보고 너희들 머릿속에 반복해서 본 만큼이 너희들의 대응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자주 보고 익숙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뭐 사실은 그렇잖아. 뭐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재수없겠지만 나는 시험을 안 봐. 근데 너희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 어찌되었든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시험에 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누차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학생들을 지켜본 결과 이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조언하는 거고 너희들 괴롭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게 자주 보고 복습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종결편에 관련된 어떤 개념 정의를 좀 보면 자, 종결편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종결 어미에 의지를 해서 자, 듣는 사람,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을 종결편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렇게 종결 어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종결 어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미를 배울 때 자, 어떻게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냐면 종결 어미의 기능은 크게 3가지다. 자, 첫 번째는 문장을 끝낸다라고 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상대 높임법을 실현시키고 마지막은 이렇게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용언 수업을 할 때 어미체계 수업을 하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 그 3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종결 어미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결 어미들 자, 지금 여기서는 표에 간단하게만 써놨어.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어미체계 수업을 할 때도 한번 우리가 그 표를 봤었고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을 봤을 때도 종결 어미 전체와 관련된 표를 한번 봤었거든. 자, 그렇게 그 표와 관련된 걸 이미 2번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표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런 종결 어미들 뒤에는 마침표가 찍히잖아. 그 마침표가 찍힌다는 건 문장이 끝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의 종류도 결정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높임법도 실현이 시킨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종결 어미를 통해서 종결 표현이 실현이 되고 문장의 어떤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자, 문장의 종류에 따른 어떤 특성들이 좀 있어. 자, 그 특성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 평서문이라고 하는 문장에 보면 자, 평서문이라고 하는 건 자, 화자가 청자에게 뭔가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어. 자, 그러면서 화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자, 이것을 평서문이라 그래. 그래서 평서형 종결 어미를 통해서 평서문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여기 예문들에 나오는 이것들. 자, 지금 여기서 다나 네, 그 다음에 오나 씁니다. 그 다음에 어나, 그 다음에 어 뒤에 보조사 요까지를 포함하여 이렇게 우리가 종결 어미. 자, 그 다음에 종결 어미에 보조사를 붙인 형태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문장을 종결시킨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갈수록 자, 이 높임의 등급이 높아지고 이렇게 갈수록 높임의 등급이 높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격식체에서 자, 여기서는 비격식체에서 이렇게 높임도 실현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평서형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결어미가 붙은 것은 평서문이 된다. 자, 요거를 좀 숙지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일기문이나 어떤 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이렇게 자, 말을 듣는 청자가 어떤 막연한 상황일 때 자, 그때는 이렇게 기본형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할 때가 있다. 자, 그때는 어떤 높임의 등급이 없는 그리고 시제도 없는 어떤 이런 중립적인 표현이다. 자,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데 구체적인 청자에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그 청자가 막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어미들이 붙는 형태가 좀 다르기는 하다. 자,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인데 이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어떤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 자, 이것을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자, 감탄형 종결 어미를 통해 감탄문을 실현시킨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자, 근데 감탄문의 특성을 보면 이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인용문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만 나타날 수가 없어. 자, 이건 제약 조건인데 자, 이럴 때만 어떤 감탄문이 나타나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활용을 하는 말, 이 용언에서는 두루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되는구나 이렇게 동사 뒤에도 나타날 수 있고
자, 달도 참 밝구나 할 때 밝다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자, 책이로구나 할 때는 이다가 붙은 서술격 조사 뒤에도 이렇게 감탄형이 붙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은 이렇게 평서형 어미 뒤에다가 보조사인 그려라는 말을 붙여서 만들기도 해. 자, 밝습니다 그려 할 때 이렇게 그려라는 말이 보조사거든. 끄트머리에 붙는 보조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탄문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종종 아름답다, 이렇게 빠르다, 이런 식으로 평서형 어미를 붙였지만 이렇게 문장 보호가 지금 이렇게 감탄문에 어울리는 문장 보호가 붙어 있잖아. 자, 이렇게 평서형 어미를 통해서도 감탄문을 나타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감탄문의 형성 어미는 여러 갈래들이 있긴 한데, 자, 군화라고 하는 요 계열이 가장 대표적이야. 자, 그리고 어떤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독백 장면에서는 자, 어라 계열도 보편화가 되어 있다 그랬어. 자, 벌써 설날이 이렇게 다가왔구나 할 때 구나.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자, 아이고 추워라 할 때 여기에 어라가 붙은 거잖아. 춥다에 어라가 붙은 말이지. 독백의 형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어라 계열도 보편화되어 있다. 자, 요거 좀 알아두고, 그 외에도 뭐뭐 하는 걸, 뭐뭐 하는데, 뭐뭐 하거든. 자, 이런 식의 어떤 미묘한 감정을 나타내는 어미들도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군화 계열과 어라 계열 정도로 머릿속에 잡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이 군화 계열은 일단 어떤 특징점이 좀 있냐면, 자, 처음 알게 된 사실과 관련돼서 진술할 때 우리가 군화 계열을 쓰는데, 자, 이 군화 계열의 감탄문은 상대 높임법의 등분을 가져. 그래서 해라체일 때는 군화, 그 다음에 하계체일 때는 구먼, 그 다음에 하우체일 때는 구려. 자,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자, 우리가 하십시오체에서는 이런 어떤 해당되는 표지가 없어. 자, 그래서 하십시오를 제외한 뭐 하우체, 그 다음에 하계체, 해라체. 자, 이런 어떤 등분에 따라, 상대 높임법의 등분에 따라 이렇게 표지가 다르다. 자, 이거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구는 해체에서 쓰여. 그리고 거기다가 보조사 요를 붙인 군요는 해요체에서 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높임법이 하십시오체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상대 높임법을 실현시키는 어떤 표시들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다음에 군화가 동사화 쓸 때는 거기에 선어말 어미 는을 앞세워. 그래서 는을 앞세우기 때문에 는구나가 되거든. 그래서 가는구나, 잡는구나, 먹는구나 이렇게 동사일 때는 는을 앞세우는데, 자, 형용사일 때는 그대로 쓰인다는 얘기는 는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야. 자, 예쁘는구나, 귀엽는구나, 착하는구나 이런 거 안 되잖아. 자, 그래서 그때는 예쁘구나, 귀엽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어간 뒤에다 바로 구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나, 자, 그의 반의어인 아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단어일 때는 그 뒤에 로구나의 형식을 취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먹다 같은 동사에는 는구나, 그 다음에 밝다처럼 이렇게 형용사에는 구나, 그 다음에 이다처럼 이렇게 서술격 조사나 아니면 아니다 뒤에는 로구나, 자, 이렇게 붙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나 계열의 감탄문은, 자, 간접 인용문에서는 평서문으로 귀착이 된다는 얘기는 간접 인용문이라고 하는 요 형식에서는 이 감탄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감탄문이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뀐다는 얘기인 거거든. 자, 그래서 오늘도 달이 참 밝구나라고 하는 감탄문이, 자, 우리가 간접 인용이 될 때는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고 한다. 이렇게 다고 형식을 하면서 평서문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 인용문 안에서는 이렇게 감탄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 이 특징점 알아두고, 이거는 뒤에 나오는 어라 계열도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어라 계열을 보면, 자, 형용사와 주로 결합을 해서 자신의 어떤 느낌을 독백처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래서 주로 형용사를 통해서 자신의 느낌을 독백처럼 표현한다 했는데, 자, 어떤 시적인 문장이나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간혹 동사나 내지는 서술격 조사하고 결합이 돼서 쓰일 때가 있기도 하다. 근데 그건 아주 특수한 거고, 어라 계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용사와 결합해서 독백 형식처럼 표현을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독백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감탄문이기 때문에, 자, 상대 높임 자체에 따른 등분이 없어. 자,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봐봐. 상대 높임은 내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는 거야. 자, 그런데 청자가 존재하지 않고 혼자서 독백처럼 말하는 거니까 상대 높임 자체를 실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등분이 없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중심으로 서술어를,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어 있는 그런 문장에서 주로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추워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춥다에 어라가 붙은 형식이잖아. 근데 춥다가 형용사지. 자, 밑에 보면 말하는 이의 느낌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 흔히 놀라움이나 슬픔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주로 동반된다. 그래서 아이고 추워라 할 때 아이고가 감탄사잖아. 자, 그 다음에 이게 특수한 어떤 문장에 대한 설명인데, 자, 어라가, 자, 아까 전에는 동사나 내지는 서술격 조사와 잘 결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어떤 시나 이런 것들처럼 문학적인 표현처럼 문어체 문장에서 형용사를 대신에 쓸 때가 있어. 아주 특수하게 그렇게 쓰일 때가 있는데, 자, 밑에 예문을 보면, 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이렇게 예문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은 변형로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농계라고 하는 시에 나왔다는 19절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흘러라처럼 흐르다에 지금 어라가 붙은 거잖아. 자, 이렇게 동사에 아주 특수하게 붙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특수한 문장에 쓰이는 거다. 그래서 어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용사와 붙어서 자신의 어떤 독백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아까 위에서 봤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 자, 어떤 간접 인용문에 해당되는 그 문장에서는 감탄문을 쓰더라도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뀌어. 그래서 아이고 추워라 할 때 추워라가 이렇게 춥다고 한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뀌고, 자, 그리고 아이고라고 하는 요 감탄사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부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바뀐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탄문은 간접 인용문 안에서는 이렇게 성립할 수가 없다. 제약 조건이 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의문문인데,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평서문이나 어떤 감탄문 같은 경우는 자,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한 걸 뭔가를 요구하지 않거든. 근데 지금부터 보는 의문문이나 명령 청유문은 자, 청자에게 뭘 요구하는 게 있어. 자, 일단 의문문을 보면 화자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자, 그런 어떤 종결 방식을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자, 의문문은 당연히 의문형 종결 어미가 실현을 하는 거겠지. 자, 근데 의문형 어미의 대표적인 것은 야야. 자, 근데 느와 더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느냐, 더냐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자, 느냐가 줄어들면 니로, 그 다음에 더냐가 줄어들면 이렇게 뒤로 바뀌어. 자, 그래서 너도 지금 떠나겠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너도 지금 떠나겠니?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러면 떠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적식체 표현인 건데, 자, 근데 너도 지금 떠나겠니? 이렇게 느냐가 니로 바뀌면 비격시체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비격시체는 좀 더 친밀함이 있고, 자, 사적인 자리, 그럴 때 많이 쓰인다는 거고, 자, 밑에 예문도 보면 철수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더냐 그랬는데, 요 더냐가 자, 바뀌어서 줄어들어서, 자, 어떻게 줄어들었냐면, 자, 무엇을 하고 있디? 이렇게 줄어드는 형식이 뒤의 형식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때는 비격식체가 되면서 뭔가 좀 친밀성을 띠는 그런 의문문이 된다. 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높임과 낮춤의 등분에 따라서 주체와 서술의 등분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뒤에 느냐가 왔고, 자, 뒤에 씁니다가 왔어. 자, 그러면 느냐라고 하는 것은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고, 근데 청자를 보니까 너야, 너. 자, 너라고 말한다는 것은 적어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 근데 뒤에 지금 씁니까라고 붙였거든. 자, 이때는 앞에 주어를 보니까 선생님이야. 나보다 높임의 대상, 청자가 나보다 높임의 대상인 거지.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자, 이 높임에 따라서 종결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걸 좀 알아두면 되고, 자, 헤라체에서는 야, 자, 요게 기준인데, 자, 이때는 하계체에서는 는가, 그 다음에 하우체에서는 오,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에서는 자, 비읍니까 내지는 십니까 이렇게 쓰여. 자,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종결 표현은 상대 높임법을 실현하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의 등분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어미들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어떤 어미들을 붙였냐에 따라서 높임의 실현이 달라진다. 자, 요거 알아두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은 자,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설명 의문문은 자, 어떤 구체적인 정보의 설명을 요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누구, 무엇처럼 이렇게 의문사가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무엇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자, 어떤 의문사가 포함되고 그에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 이때는 설명 의문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설명을 굳이 요구하지 않고 내지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 자, 요것만 대답하는 거야. 뭐 그래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가 뭐 예라고 하든가 아니라고 하든가 이렇게 뭔가 긍정이라든가 부정의 대답만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판정 의문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너희들의 개념을 좀 하나 잘 잡아놓아야 되는 게 수사 의문인데, 자, 수사 의문은 이렇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자,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문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형식상으로는 의문의 효과를 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서술이나 명령이나 감탄 등의 효과를 내며 자, 겉으로 나타난 의미와 반대되는 뜻을 지녔다고 해서 반어 의문문이다라고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문을 보면 내가 너에게 책 한 권 못 사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근데 이거는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자, 내가 너에게 책 한 권 사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라. 그러니까 있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표현은 못 사줄까라고 썼거든. 자, 근데 사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표현된 것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서로 반대됐다. 자, 그래서 반어 의문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개념을 좀 숙지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인데, 자, 명령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 무엇을 시키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자, 이런 종결 방식을 명령문이라 그래.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형 종결 어미에 통해서 실현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 행동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가 와. 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붙은 서술어는 오기가 힘든 이유는 일단은 명령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여야 가능할 수 있다. 자,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야. 아주 특수한 것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사가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거고, 뭐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붙여본다. 뭐 이런 얘기 우리 했었잖아. 자, 그런 의미들이 다 이와 관련이 있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행동을 요구하는 거니까 행위와 관련된 동사가 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자, 그래서 명령문의 특성은 일단 동사만이 그 형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동사만이 형태를 가지지만, 자, 인지동사와 같은 어떤 특정한 동사일 때는 명령법에 제약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알아라. 자, 안다도 동사고, 몰라라. 자, 모르다도 동사야.
자, 그런데 알다 같은 경우는 알아를 붙여서 명령법을 만들 수 있는데, 자, 모르다 같은 경우는 알아를 붙여서 몰라라 이렇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명령법의 제약을 받는다 이 말인데, 자, 이러한 용언의 특성, 이러한 동사의 특성이 뭐냐면 어떤 행위성이 강한 동사가 아니고, 자, 반대로 행위성이 좀 약하거나, 자, 인지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인 거니까 이거는 행위적인 측면은 좀 약한 거잖아. 자, 그렇다고 또 행위적인 측면이 약한 인지동사가 다 안 된다. 자, 안다는 되잖아. 자, 그렇게 본다면 모르다가 안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특정한 동사일 때만 명령법의 제약을 좀 받는다. 자, 이것은 무슨 규칙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야. 단어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특이한 점인데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어라를 붙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명령형을. 근데 형용사가 덜어 명령형 어미를 취하는 아주 예외적인 것들도 있다. 자,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 그 다음에 꾸준하다, 그 다음에 냉정하다. 이거 전부 다 형용사거든. 근데 여기에 어라를 붙여서 부지런해라, 그 다음에 성실해라, 꾸준해라, 냉정해라. 자, 이렇게 명령문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건 흔한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아주 예외적인 문장이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좀 잡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매체를 통한 명령문인 간접 명령문은 그랬는데, 자, 간접 명령문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매체를 통한 거야.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그런 간접 명령문은 특정한 독자나 듣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명령문으로 주로 문장체에 쓰이고 대상은 3인칭이며 자, 신문 기사의 제목 자,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통한 거니까 간접적인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떤 시위 군중의 구호 자, 구호도 어떤 간접적인 것. 그 다음에 책의 제목 이것도 매체를 통하는 거니까 어떤 간접적인 것. 자, 이럴 때 간접 명령문이 쓰이는데 자, 간접 명령문일 때는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간 뒤에다가 아라나 어라를 붙이는 게 아니라 라를 붙이는 거야. 라. 그냥 라를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매체를 통한다. 자, 그래서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내지는 어떤 구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의 제목이다. 이렇게 매체를 통하는 거일 때는 아라, 어라를 붙이면 안 되고 그냥 라만 붙여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고르라. 자, 요거는 시험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요것도 매체를 통하는 거잖아. 우리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정부는 입시 정책을 시급히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에 나오는 신문 기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어떤 시위 군중의 구호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는 간접적인 거니까 세우다라고 하는 이 어간에 라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고르다라고 하는 어간에 라를 붙인다. 자, 이렇게 간접 명령문일 때는 어간 뒤에 라를 붙인다 이 말인 거야. 자, 마지막은 직접 명령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간접 명령문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지체 말고 빨리 가 보아라 이렇게 직접 명령문이었는데, 자, 이것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가 보라고 한다 이렇게 간접 명령문의 형태로 바뀐다. 자, 이런 얘기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청유문인데, 자, 청유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문장 종결 방식을 청유문이라고 한다. 근데 청유문은 의미상으로는 명령문에 속하는 게 맞긴 하지만, 자, 명령문의 주어는 듣는 이가 단독이야. 자, 청자 단독이야. 명령문에서는. 자, 그러니까 화자는 하지 않고 청자만 하는 거야. 자, 근데 청유문은 자, 반대로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명령문과 어떤 구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의 공통점은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명령문은 청자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하는 거고, 자,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청유문의 서술어는 원칙적으로 동사만 사용된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행동이잖아.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고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거니까 행위와 관련된 동사여야지. 자, 그리고 청유형 종결함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 이런데, 자, 청유문의 특성을 보면, 자, 청유문은 동사만 그 형태를 가진다. 자, 이거는 명령문에서 나타나지만, 자,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맞아.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형용사가 더러 청유형 어미를 취하는 어떤 예외적인 것도 있다. 자, 이건 아주 예외적인 거야. 자, 자기 일에 성실하자. 자, 이렇게 말하는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성실하다가 일단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청유문 성립에서도 자, 인지동사인 모르다. 우리 아까 전에 명령문하고 비슷하게 자, 우리가 몰라라 안 됐었잖아. 자, 모르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인지동사인데 알다 같은 경우는 알아라, 알자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인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다 같은 경우는 자, 몰라라도 안 되고 모르자도 안 되고. 자, 이건 단어의 어떤 특수적인 어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듣는 이에게 말하는 이의 어떤 행동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요거는 두 개를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듣는 이에게만 행동 수행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대. 자, 청유문이긴 한데, 말하는 이의 어떤 행동 수행만 제한한다. 그 다음에, 자, 듣는 이에게만 행동 수행을 촉구한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이만 내지는 듣는 이만.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청유문의 기본은 뭐였냐면,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하는 거 있잖아. 자, 근데 어떤 청유문은 청유문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이만. 자, 어떤 청유문 같은 경우는 청유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듣는 이에게만 행동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데, 자, 예문을 보면, 자, 나도 한마디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청자와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하겠다. 화자가 하겠다는 거고, 자, 저 좀 내립시다. 라고 하는 건 다 같이 내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자기가 내리겠다는 거야. 자, 이럴 때는 말하는 이만 한다는 거지. 화자와 청자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화자만 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밑에 예문을 보면, 자, 표 좀 빨리 팝시다. 라고 하는데, 파는 건 내가 파는 게 아니잖아. 청자가 파는 거지. 내 말을 듣는 청자가. 그러니까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거야. 근데 그때
그 행동은 화자는 안 하는 행동이잖아. 자, 시끄럽네. 좀 조용히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나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떠들고 있는 청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원래 일반적으로 청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특수하게 화자만 행동하거나 이렇게 청자만 행동하는 이러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 청유문이 사용될 수 있다. 자, 이러한 특징점들이 있다까지를 알아두면 우리가 5개의 문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일단 특성들을 다 우리가 본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용학습 전체를 다 마무리했고, 자, 우리가 평가원에서 출제했었던 기출문제가 3문제가 있는데, 자, 요 3문제 기출문제 풀이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135번 문제. 자, 2010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기억에 가장 가까운 걸 따져라 라고 했어. 자, 일단 여기에 기억을 보니까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이다 그랬거든. 자, 일단 맨 처음에 청유문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데, 자, 청유문은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같이 하는 거였잖아. 자, 근데 지금 조건이, 기억의 조건은 뭐였냐면, 화자만 행하려고 하는 행동이래. 자, 그러면 화자만 행동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1번 보니까 자, 반장이 떠드는 친구에게 자, 조용히 좀 하자라고 했거든. 이때는 일단은 떠드는 친구라고 하는 청자 보고 조용히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화자만 행하려는 이라는 것보다는 청자에 해당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기억의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어서 약 먹자라고 했는데 지금 엄마가 화자고 아이가 지금 청자잖아. 근데 지금 약을 먹는 행위는 자, 엄마와 청자가 같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화자가 아니라 청자가 행동하는 거잖니. 자, 그러니까 2번도 지금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다툰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라고 했거든. 자, 근데 여기 지금 같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건 화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다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 봐야 되니까 3번도 조건에 충족이 안 돼. 자, 4번 보니까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자, 밥 좀 먹읍시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자, 밥 좀 먹자라고 하는 이 먹는 행위를 화자와 청자가 지금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 지금 청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 자꾸 귀찮게 말을 걸지 말란 얘기인 거잖아. 그럼 밥을 먹는 행위는 지금 여기서는 화자만 한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기억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학급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라고 했는데 자, 학급회의 중이었나 봐.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은 뭐 이 상황에서 안 되니까 다음에 다시 우리가 토의를 하자. 나중에 다시 토의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때 토의하는 행위도 지금 화자와 청자가 포함된 모두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5번도 지금 조건에 해당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네. 자, 136번 문제는 2013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자, 보기 1의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골라봐라 라고 돼 있어. 자, 보기 1을 보니까 자, 이 기억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어떤 의문문. 자, 이것은 그러면 설명 의문문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뒤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 중에 자, 우리가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니은은 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 중에서 명령이니까 수사 의문문 중에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걸 찾아라. 뭐 이런 의미를 이런 조건을 준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보기 2에서 그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의문을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이야. 근데 선생님이 독서 모듬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언제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달라.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달라. 이런 정보들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가는 기억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자, 가는 기억에 해당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3번과 4번과 5번은 지금 가가 기억가 안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조건을 보니까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이야. 근데 어머니가 학교 늦겠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라고 했거든. 자, 이거는 지금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 빨리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였어. 자, 이게 정확하게 이 니은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 니은은 나와 연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세 번째 거를 보면 두 학생이 함께 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은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그 정보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답해 달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의문문은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를 보니까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언니가 어쩜 이럴 수 있니? 라고 할 때 이때는 어떤 질문의 의미로서 쓴 게 아니라 어떤 감탄의 의미로서 썼던 그런 의문문의 형식. 수사 의문문 중에서 어떤 감탄의 의미를 드러낸다. 자, 그런 사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적절하게 연결된 건 1번밖에 없겠네. 자, 마지막 137번 문제인데, 자, 2016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자,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기억에 해당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라고 했는데, 자, 보기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자,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대. 자, 어떤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했는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거래.
자, 그때 쓰이기도 한단다. 자, 그러면서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야. 자, 청유문 얘기하면서 청유문은 당연히 화자가 청자하고 함께 어떤 행동을 하자라고 요청하는 문장이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문장을 볼 때 봤었는데, 자, 그러므로 이 두 문장은, 이 문장의 유형들은 자,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라고 했어. 자,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의문문 중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그리고 청유문, 이것들은 전부 다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1번을 보니까, 자,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함께 기다릴래요? 라고 했거든. 자, 화자가 청자한테 함께 기다리자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요청한 거니까 1번은 조건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지. 자, 2번 보니까, 자, 다친 곳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그랬거든. 화자가 다친 곳을 보여달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이것은 화자 자체가 청자에게 다친 곳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요청한 거야. 자, 그러니까 2번도 여기에 나오는 조건에 충족이 되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니까, 자,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것은 화자가 말을 듣는 청자에게 먼저 내리는 어떤 행동을, 먼저 내리겠다는 행동을 요청한 거거든. 먼저 내리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지키고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자,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을까요?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화자가 청자에게 모자를 벗어 달라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요청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조건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될 건데, 자,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라고 했거든. 이때 어디 보자는 청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자, 이것은 이 청자의 요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이렇게 137번 문제 풀이까지 해서 이 통사론과 관련된 전체 내용 수업이 다 끝났어. 자, 우리가 어떤 뭐 형태론도 끝났고, 그 다음에 통사론도 끝나고,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공부할 어떤 요소들이 끝나간다로 얘기하는 것이, 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겁나는 일이기도 해. 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들여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인 만큼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 내지는 그렇게 비어있는 부분들, 또 새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 자, 그렇게 뭔가 공부했던 것이 무의미하게 되게끔 만들지 말고, 자, 끊임없이 점검해서 너희들이 뭔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잘 남아있게끔, 그렇게 알차게 잘 뭉쳐져 있게끔 너희들이 좀 신경 쓰고 점검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사론 전체를 다 마무리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발음과 관련된 한 단원이 남았는데, 자, 의문론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원에서 또 의문론을 시작할 테니까, 자, 오늘까지 배웠던 통사론 단원들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복습 열심히 하고, 자, 그리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